반갑습니다, 여러분. 집중과 재미, 또 집중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는데, 재미있다, 가슴 뛰는 그 무언가 즐거움, 그것과 재미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집중에 이르는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몰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책에서만 나오는 것 같기도 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 경험이 있었을 뿐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계속해서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집중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은 분명히 즐겁고 재미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중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에 우리는 엉뚱한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한다거나 또는 그냥 숱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자, 이 시간의 얘기는 일단 재미있는 것과 집중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재미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가, 또는 재미있는 일 자체를 왜 찾지 못하는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집중에 몰입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자신만의 고독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과 상황에 낯설음을 느껴서 거기서 일종의 거부감이 생기면 그러면 몰입에서 빠져나오게 된다고. 근데 이때 그 거부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의심으로 이어지고, 그 의심이 집중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 이야기는 2011년도에 하버드 의대 플레이 스리바산 교수도 자신의 논문에서 밝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아주 긍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네거티브한 요소가 개입이 되면 방해를 받는 건 당연합니다. 이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정리를 했었냐면, 첫 번째, 현재를 잘 관찰해야 하고, 그리고 생각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디렉션이 의도, 즉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목표를 향한 대략적인 계획에 일치하도록 하는 것, 의도와 생각이 서로 일치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는 것과 같은 그 현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너무 의지만을 강조하게 되면 쉽게 에너지가 낭비가 되면서 실제 집중에 써야 될 에너지들이 고갈돼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꼭 필요하다. 그것은 아주 지혜로운 것인데,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산을 오르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한 번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등산의 여정이 쭉 있으니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주의할 것도 마찬가지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만 할 때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내려올 힘이 없어지겠죠. 산을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마음을 대단히 잘 가다듬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집중을 위해서 무엇을 제일 우선시해야 할까? 오늘의 이 시간의 주제는 이제 바로 재미와 집중의 상관관계였는데, 집중을 위해서 즐겨야 할까?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물어보나 마나 당연한 얘기인데, 즐기는 마음,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집중을 위해서 즐기는 마음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런데 그럼 만약에 이제 집중을 위해서는 그럼 즐거운 일만 해라, 재미있는 일만 해라, 이런 말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재미있는 일만 찾아야 한다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일만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죠. 그리고 일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기계발서 같은 책이나 청춘 드라마에서 흔히 등장하는 말 가운데에 가슴이 뛰는 일만 하라, 또는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라, 말은 쉽습니다. 가슴이 뛰는 일을 찾는 것이 어려워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 가슴이 뛰는 일인지 아닌지를 못 찾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널렸지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과 이들이 상관관계가 좀 있고 연결이 됩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못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의심이 원인이거든요. 또는 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생각이 힘든 일을 할 때 든다거나 뭔가를 이제 믿는다는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부담감이 큰 사람들도 의심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재미를 너무 우선시하는 풍토에 살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만연해 있죠. 재미 있어야 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성공한다. 재미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집중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풍토 때문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들이 너무 우리에게 통념이 돼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고정시켜버리는 일들로 이게 만들어져 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에 계속 내가 이 일에 재미를 느끼고 있나?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바로 내가 이 일에 재미를 느끼나는 이 질문은 만약에 조금만 시큰둥한 느낌이 들거나 또는 힘들거나 지루하면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다, 또는 이 일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판단을 쉽게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덜대기 시작하죠. 그리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지고 일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쪽으로 생각을 끌고 가기 아주 십상입니다. 이것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행동경제학의 용어이기도 한 이 휴리스틱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휴리스틱은 뭐냐면 시간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부족한 정보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체계적이면서 합리적인 판단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림짐작의 형태를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보는데, 근데 이것이 너무 습관화되다 보니 아까와 같은 질문, 즉 나 이 일이 정말 좋은가? 이 일에 내가 만족하고 있는가? 재미를 느끼는가에 대한 것도 정말 이게 여러분 거기서 답을 찾기가 사실은 어려운데, 휴리스틱 관점에 생각한다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짐작으로 빨리 불충분한 근거,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좋고 싫은 것조차 구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정말 세고 셌다고요. 넘친다고요. 넘쳐난다고.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일을 좋고 싫음에 있어서 그 기준 가치가 정확하고 명확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데 우리는 어떤 선입견에 빠져 있냐면 이 정도는 내가 쉽게 할 수 있지. 내가 이걸 모를까 봐 바로 그런 생각들이 좀 위태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그런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빠르고 성급하게 나오다 보면 일종의 오류가 나타나요. 편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그럼 내가 이 일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두자, 옳지 않은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만두자거나 회피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의 결론이 나아지면서 그런 행동들을 이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우리의 통념은, 습관적 생각들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카너먼의 이야기를 좀 더 빌려서 얘기를 이어가 보죠. 서둘러서 결론 내리기를 좋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마음대로 쉬운 질문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려 하고, 그리고 의심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장된 믿음을 발휘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보통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섣부른 믿음 또는 불충분한 믿음, 자신이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 의심을 잠재워버려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의심은 원래 나의 추진력을 갉아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 드는 의심이 추진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요. 때에 따라 의심은 유익하게 작용할 때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 추진력을 갉아먹는 의심을 제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과 의심은 서로 대립적 관계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도 우리는 뭘 사용하느냐? 바로 믿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의심은 분명히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갉아먹는, 잡아먹는 생각들이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이 많은 사람들도 힘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려고 하게 된다. 그때 믿음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걸 제거하는 방법이 믿음이니까. 합리적 판단은 필요하니까 믿음을 갖다 쓰긴 썼는데,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 즉 그 사람이 무슨 믿음에, 어떤 기준에 부합한 믿음이냐에 따라 그 행동이,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본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고도의 집중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건 신념, 즉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러한 집중 게임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이 집중 게임에서 강력한 나의 편, 내 편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때 얘기겠지만, 어쨌든 막강한 이 다크호스 믿음을 우리는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믿음의 또 다른 위력은 의심으로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충전재 역할을 한다, 충전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더불어서 우리가 마음의 길을 가는데, 집중은 분명히 마음을 가다듬는 행동이기 때문에 마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집중 모드에서 우리에게 진짜 재미를 주는 요소라는 게 사실은 믿음은 아니고요. 뭘까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은 그 일이 이미 재밌었기 때문에 내가 재미를 느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상상력이죠. 그 일을 진짜로 재밌게 만드는 건 이 일 자체가 가진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아무리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도 나에겐 재미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일은 분명히 상대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만인에게 재미있는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분명히 상상력으로 내가 일을 재밌게 만들어내는 게 진짜인데, 그럼 우리는 방법을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란 건 집중의 상상을 더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어쩌면 상상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본질은 상상을 끌어내는 행위이지, 내 감각 하나만을 어딘가에 쏟아붓거나 에너지를 그냥 쏟아붓는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고도의 집중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상상력을 끌어내는 건데, 그렇다면 자, 이제 뭔가 정리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집중이 깨지려고 하는 순간을 역경, 어떤 문제가 온 순간으로 봅시다. 그때 그 순간에 포기를 선언한다는 건 뭐냐면, 의심을 앞세워서 그 실체를 잘 모르는 어설픈 믿음으로 그 의심을 제거하고 섣부른 판단을 내려서 일을 그만둬 버리는 걸 포기라고 할 수 있죠. 그걸 하지 말고, 그럼 뭘 작동시켜야 되냐면, 계속 나아가길 원한다. 지금 뭔가 막막함을 느꼈지만 일단 계속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게 그게 의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디선가 도우미가 나타나요. 그 의지가 분명히 내면에 숨어있는 이 요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믿음. 이 좋은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신념이 있단 말이죠. 그거랑 방금 얘기한 상상력이 내면에서 내재된 어떤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이 도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점차 우리가 참아내면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이러한 끈기, 그릇이 나타나게 되면 어디선가 서서히 이제 올라오게 되는 진짜 그 다가오는 재미, 이 진짜 즐거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느낄 수 있는 가장 묵직한 즐거움, 또는 나는 이거를 희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기쁨, 그래서 입가에 미소가 쫙 잔잔하게 지어지고, 그 참아낸 보상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찾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가슴과 의지와
정신이 일치할 때 우리는 뿌듯함을 느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뿌듯함. 우리가 찾는 게 이 뿌듯함이라면 가슴은 감정을, 의지는 목표를, 그리고 정신은 사고를 의미한다고 할 때 그것이 의식 안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화합을 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집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급해도 제대로가 먼저다. 지킬 건 반드시 지킨다는 그런 것도 신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또한 신념이 될 수 있죠. 의도는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내재된 내 목표를 향한 계략적 계획은 숨길 수가 없는데 그걸 발견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의도는 숨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보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건 능력이고 주변의 의도는 널려 있다는 거죠. 내 안의 의도가.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갖게 되면, 즉 의도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집중을 더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